네, 그래도 일정 부분 우려했던 낙폭 구간이 다시 만회가 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내일장 준비하기 딱 좋은 시간 이분과 함께 보시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했었던 쪽은 이쪽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사 마라 싶은 쪽 바로 2차 전지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해서 챙겨왔습니다. 물론 키워드는 EV라고 하는 쪽에 찍혀있지 않은 것 같고요. ESS 쪽에 좀 더 많이 찍혀있기는 한데 어쨌든 돌파구 많이 갖고 있었던 국내 2차 전지주들이라서요. 흐름 보시면요. 일단 2차 전지가 오늘장 이제 시장에서 상승을 했다는 거는 뭐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반등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지난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다시 한번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반사수혜를 뭐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근데 그때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차 전지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온 반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뭐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미국의 뭐 IRA 법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의 어떤 뭐 추가 관세, 즉 우리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장악력이나 점유율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 전지가 잘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성장한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레드오션 속에서 서로 뺏고 뺏는 치열한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시장에서 그럼 이렇게 10%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있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느냐.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뭐 굉장히 뭐 검은 금요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뭐 하락이 굉장히 시장 전반적으로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아무도 이 죽은 고양이의 가치를 매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의 머리뼈가 가장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값을 매기지 않았던, 그러니까 시장에서 2차 전지 좋다 얘기는 하지만 막상 손을 먼저 뻗는 주체가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반적으로 섹터가 일제히 조정이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적었던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낙관적인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도 몇 분 계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종목을 좀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뭐 다행스럽다고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럼 2차 전지 시장에서 이제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는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이제 중동 내에서의 점유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물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뭐 싸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뭐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이제 전기차 시장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동 내에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과 지금 관세 협상을 끝낼 마당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이제 EV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현지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 내 기지를 갖고 있거나 혹은 이제 유럽, 중동 내에서의 어떤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저평가를 조금 더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싸워 나가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으로 좀 더 보시는지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끄러웠었던 쪽보다는 확실한 그 내용들이 있는 쪽에서 챙겨와 주셨네요.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2차 전지라고 섹터들이 거론은 됐습니다. 뭐 ESS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적인 ESS라기보다는 뭐 사실 이제 동박 관련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이 동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차 전지 쪽에 이제 수요가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크게 부각이 됐지만 우리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 두산전지가 이제 이번에 HBM향 AI 가속기 이쪽에 대해서 제품들을 이제 수출을 하면서 두산그룹의 실적이 좋았다는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이 두산그룹의 동박을 납품하는 기업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AI 산업이 활성화된다. 여기도 동박 들어갑니다. 우리가 닥터코프라고 부르는 면에서 봤을 때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만 다만 조금 최근에 이제 한번 27,000원 선까지 돌파가 된 이후의 수급이 외인들은 조금 물량을 조절하는 모습이고 오히려 기관이 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뭐 3만 원, 5만 원씩 갈 겁니다라는 베팅보다는 일단은 뭐 공매도 대비 이런 걸 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시즌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살펴볼 만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후성인데 후성이 사실 거론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이제 뭐 특수가스라든가 뭐 이쪽에 지금 얘기가 많이 됐는데 지금 히토류 관련돼서도 지금 중국이 다시 전쟁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앞으로 우리가 뭐 냉매라든가 이런 이제 특수가스 같은 경우도 사실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출이 어려웠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후성도 지금 이제 2차전지 시장이 화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화학주들도 움직임성을 주목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기업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양대 시장 어떻게 마감되는지 마감 시황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8월 5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우선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에서 호실적 주들도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주 초반의 흐름이 좋은데요. 지난 금요일, 검은 금요일 이후에 낙폭을 딛고 지금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각각 중요한 선이죠. 코스피는 3,200, 코스닥은 800선 안착에 성공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1.6% 정도 코스피 올라가면서 3,198로 찍혀 있고요. 코스닥도 1.85% 정도 강세, 798선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1,400원대 밑에서 다시 내려와서 1,380원대 후반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부터 돌아와서 연 이틀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메이저 주체들은 각각 2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에 안착은 하지 못했네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은 모두 사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798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자세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오름폭에 있어서는 오늘 SK하이닉스 쪽이 좀 더 강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도 1% 넘게 올라갔고요.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장중에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테오젠 오늘도 3% 가까이 올라갔고요. SK바이오팜이 오늘 특징주였죠. 16% 정도의 급등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요.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도 오름세, 그리고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휴젤 같은 미용기기 쪽도 상승불이 켜져 있습니다. APR 여기엔 없지만 오늘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그동안 밀렸었던 금융주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가 넘는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번에 자리를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쪽이 될 텐데요. 조선주가 오늘도 섹터 상승률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한국조선해양이나 한화오션도 강세, 삼성중공업도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오늘 5%가 넘게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방산 안에서도 오늘 대표주들은 모두 다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도 강세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오늘 대표주들은 쉬어가는 흐름, 나머지 부품사들은 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단연 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쪽이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분위기를 가져가는 가운데 삼성 SDI가 10%가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권리락 흥행과 고객들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 두 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오늘 15%가 넘게 급등했고요.
에코프로도 8%대 강세,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도 나란히 8% 넘게 올랐습니다. 또 ESS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도 강한 분위기 형성됐고요. 오늘 유틸리티 쪽에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전력 설비도 여전히 잘 가는 가운데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강했었던 인터넷 업종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 나왔고요. AI 정예팀에서 탈락한 카카오 오늘 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에 소비 음식료 쪽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리겠고요. 오늘 통신 쪽에서는 서진 시스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중 움직임 확인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까 전에 7만 원 넘어선 걸 확인했었는데 결국 안착은 하지 못했네요. 69,9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대한조선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고 한화오션도 오늘 거래량 상위권에 삼성중공업, HJ중공업까지 조선주가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오늘 거래 많이 싣고 움직였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IT투톱이 거래대금 상위 쪽에 그리고 조선주와 함께 삼성 SDI, 현대, 로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카카오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쪽이 강했다 말씀드렸는데 블루엠텍이 17% 가까운 급등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거래량 상위 1위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신흥 SEC가 오늘 23% 급등 그리고 EV 첨단 소재 9%대 강세, 인성정보나 좋은 사람들 최근에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알테오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눈에 들어오고요. ABL 바이오도 있습니다. 또 유로핏이나 프로티나 같은 신규 상장주들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5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신고가 만들어낸 쪽 있습니다. 하나엔진, HD현대마린엔진, 그리고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 흐름 좋았고요. 일부 전력기기단도 흐름이 좋았는데 특히 ESS 할 때 배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배전 쪽에서 강자인 LS 일렉트릭과 또 산일전기 쪽도 덩달아 상승세 시현했던 오늘이었습니다. 보다 명확했었던 키워드가 존재했었던 오늘이어서 추가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내일장에 있어서 더 좋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내일장 공략 섹터 확인해 보시죠. 보톡스주네요. 사실 그 민생 지원금이 피부과에서도 쓸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많이 쓰시기도 하고 또 글로벌리 우리나라 와서 뭐 많이 맞았고 가시는 건 익히 아시는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 주목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보톡스가 잘 되려면 이제 미용이라든가 뭐 피부 수술, 뭐 피부 미용 수술, 뭐 성형 수술 이쪽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이 계속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성형 수술 관련 서비스들을 환급해 주던 정책을 지금 철폐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16년 4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원래 1년간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이런 수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꽤 먹거리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까지 연장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벌써 지금 환급을 해줬던 건수만 하더라도 103만 건이에요.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환급을 해줬던 액수로만 해도 한 980억 정도가 환급을 해준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세수가 이제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세금 돌려받던 게 뭐 못해서 그러니까 10% 가격을 못 돌려받는다고 해서 뭐 한국의 미용 기술이 뭐 뒤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보톡스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이제 계절이 바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름이고 또 비만 치료제 혹은 이제 화장품 쪽이 잘 가는 이유가 이제 신체 노출이 많아지고 얇아지는 옷이 얇아지는 등의 어떤 뭐 몸매가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나오는 것인데 겨울이 되면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얼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주름입니다. 결국 보톡스는 겨울을 공략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정책 관련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저는 위기에 닿아서 매수를 할 때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런 보톡스주들은 충분히 이제 수출 판로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금리 인하까지 간다. 보톡스 관련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K-뷰티라고도 엮을 수 있지만 또 바이오주로서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 모멘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좋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군들 여러분 떠올리실 겁니다. 탑픽 종목으로 열어가 보죠. 공개하겠습니다.
메디톡스입니다. 네, 사실 이제 보톡스 3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휴젤, 대용제약, 메디톡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메디톡스를 가져온 네. 이유는 유일하게 지금 메디톡스만이 미국의 제품을 실질적으로 허가받지 못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지금 최근에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왔던 대용제약이나 휴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경기 현황을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멕시코에 지금 고객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의료 관광을 확대시키겠다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 이제 뭐 보톡스 시술이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미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방문을 한다. 오히려 여기에 대한 보톡스 수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1분기는 이제 보톨리눔 톡신 관련 라인업들이 이제 4종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 보톨리눔 톡신을 비롯해서 이 제품들이 국내의 의존율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매출 성장세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국내가 79% 그리고 해외가 약 16%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료 관광에 대한 어떤 소비세가 철폐가 되면은 뭐 타격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의 허가 신청을 연내까지 마무리를 할 것으로 그리고 이제 2028년도 일본도 진출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비중을 추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6만 2천 원, 손절가 13만 2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 기대를 해보면서 16만 2천 원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